과형 두통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약물 과형 두통은 뭐냐면 아까처럼 편두통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만성 편두통도 있고 심한 분이 약물을 먹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약물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두통이 시작될 때는 어떤 분은 난 약은 나빠요 하고 약을 안 먹는 분도 있거든요. 네, 참아볼 수 있는 만큼 참는 거죠. 네, 근데 참았더니 두통이 계속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난 참았는데도 난 매일 아픈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약물을 많이 먹음으로 점점 나빠지는 거라서 환자분이 약물을 뭐 잘못 남용한 건 아닌데 아파서 먹은 건데 그런데 이게 점점 두통의 악화 원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한 달에 뭐 15일 이상 두통이 있고 그럼 우리가 만성 편두통이나 이런 만성 매일 두통이라고 할 거고 한 달에 이제 아까 전문약 같으면 10일, 진통제 같으면 15일을 먹으면 약물 과형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진단이 다 포함되는 난 편두통이기도 하고 만성 편두통이기도 하고 약물 과형 두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좀 차이가 나서 좀 전문적인 약들은 우리가 10일 이상만 먹어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일 이상 먹으면 약물 과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형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이때부터 점점 더 악화가 되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난 한 주에 두세 번 아파서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1930년대 얘기거든요. 에르고타민 주사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환자가 1년 반 후에 매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야. 또 어떤 경우는 유마티스 클리닉에서 두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두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생길 만한 경우가 많이 생겨서 두통이 좀 자주 발생하는 분한테 많이 생기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분한테 많이 생기고 편두통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비만하다든지 정서가 슬프다 이럴 때 점점 두통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뇌가 민감해지고 뇌의 연결성들이 좀 바뀌어서 어떤 부분은 뇌 기능이 더 저하되고 어떤 분은 더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두통이 학습화돼서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두통 환자분 같은 경우는 두통이 있을 땐 초기에 약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잘 듣거든요. 아까 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딱 먹으면 딱 끊는데 이 약물 과용이 되면 이제 그 말을 못 해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이 약물을 끊을 수는 없을 테고. 끊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끊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 환자분이 사실 자꾸 약물 자꾸 먹는 이유가 약을 먹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덜 아프고 약을 안 먹으면 확 더 아파지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뇌가 변해버린 거죠. 그러시고 그냥 온 곳이 다 민감해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두통의 악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약을 쓸 때는 환자분들 가끔 오셔서 약 많이 주세요. 요즘 병원 오기 무서워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환자분이 약을 과용할까 봐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편두통이나 두통, 만성 두통은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그 약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약물 과용 두통이 나면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약으로 예방약을 쓰거나 그렇거나 약을 끊으면 뇌가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물 과용 두통도 굉장히 흔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안 오시고 약만 먹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뭐 인구의 한 1, 2%까지도 얘기를 하고 또 은근히 있으시다가 어떤 분은 저절로 낫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이제 내가 맹장염으로 수술을 해서 잊어먹고 약을 못 먹은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그렇게 끊고 나서 보니까는 좋아졌어요. 그럼 계속 이런 경우 계속 안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약물을 끊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약물 과용 두통이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우울하기 쉽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힘들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약물이 없으면 안 될 그리고 것만 약효가 같고. 줄어요. 옛날에 좋았던 게 약 먹으면 산뜻했던 게 낫지를 않고 좀 덜할 뿐이죠. 내성이 생기는 건가요? 그런 식이 생기는 거죠. 심한 두통도 반복되고. 근데 약물을 중단하면은 이게 못할 것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고 나면 반 이상은 좋아질 수 있어요. 반 정도 환자가 좋아질 수 있고 좋아진다는 게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라 예전처럼 아플 때 약 먹으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안 아픈 날이 없는데 안 아픈 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리가 맑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될 수 있죠. 근데 재발되기도 쉽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관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약물을 그럼 중단하려면 얼마 정도 중단을 해야 최소 돼요? 2주, 2주 그다음에 정도. 좀 어느 정도 2달.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예방하면 좋겠죠. 이게 이왕 다 생긴 다음에 생긴 것보다 편두통 처음부터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두통 일기 쓰기예요.
요즘 스마트폰에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날짜에다가 구글 칼렌더에 두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거든요. 약 먹는 날 두 약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서 그리고 더 좋은 일기예pp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신 거고 내가 이 두통으로 병원으로 오랴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주 오지 않으셔도 되고 안 아프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환자분이 두통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의사가 환자분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진료를 하시는 거, 진통제를 한도 내로 많이 달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환자분이 오실 수 있는 간격에서 필요한 용량만큼만. 또 하나는 효과적인 약을 찾아야 돼요. 내가 효과적이지 않는 약을 갖다가 3번 먹어도 효과적이 없는데 그 약을 계속 먹을 수 드실 없잖아요. 수 없는 그렇죠? 거죠. 효과적인 약을 먹으면 빈도가 더 줄겠죠. 뭐 카페인, 커피 많이 먹는 것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아픈데 어떻게 해요를 줄일 수 있는 게 예방 치료라는 겁니다. 예방 치료를 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원래 다 슬라이드 다 만들었는데 두통일기가 최신 버전이 오픈했어요.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두통학기 두통일기를 검색하면 되시거든요. 네. 바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최신 버전이라 우와. 너무 열심히 저희 전임 회장님이 김병건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만드시고 뭐 저희 박근혜 선생님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두통을 잘 적을 수도 있고 본인의 약효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럼 약물 과용도 좀 줄일 수 있겠죠. 따끈따끈한 두통 뉴스도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이 일기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들도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이 약간의 혈관 수축제거든요. 방금 질문 중에 카페인이 뇌혈관 때문에 많이 먹지 말라는 것 같은데 혈압약도 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혈압약도 두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혈압이 변동성들이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압약이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편두통 환자들이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조진 편두통 환자들은 위험성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관리도 굉장히 편두통 환자들 중요합니다. 그러시고 뭐 고지혈증 관리도 중요하시고 다 조절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통일기 앱 한번 보시고 꼭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수축되기도 하고 또 이게 주말에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제일 흔한 카페인 금단 두통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계속 6시에 일어나서 커피 7시에 먹다가 주말에는 9시에 일어나서 커피 12시에 먹는다 그러면 거의 9시에 일어날 때 두통으로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끊고 나면 아까 약물처럼 끊고 나면 두통이 좋아지거나 최소한 좀 줄여서 카페인에 따른 영향을 줄이면 좀 나을 것 같으세요. 네. 머리에서 어떤 분 질문하신 게 변은주님이 머리에 째깍째깍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째깍째깍은 아니고 어쩔 때 두통이 있을 때 쌕쌕쌕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쌕쌕쌕 소리가 많이 나면 혈관이 좁아져도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뇌를 확인해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러네요. 좀 위험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째깍째깍이라고 하면 또 좀 다른 새로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약물 과용 두통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통 일기를 적으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강의 들은 것만으로도 환자분이 잘 이해하고 약을 끊으실 수 있다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끊기까지 그런 좀 큰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큰 결심이 있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통이 좋아질 수 있다. 그쵸. 두통은 사실 원래는 한 3일 있으면 낫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가 더 개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사들이 같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기 약물을 중단하거나 내가 습관이 된 약을 바꾸거나 한 주에 2번 이내로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금단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치료한다든지 예방약물을 쓴다든지 또 약을 아니면 나는 어떤 다른 이제 우리가 뭐 마음 챙김 명상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바꿔서 두통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통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야 낫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때까지 아프시다. 어떤 약은 그날까지는 계속 아파다라고 하는 효과적이지 않은 약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효과적인 약을 먹으면 대개는 2-3시간 있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참지 마시고 꼭 의료진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으로도 두통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이 방송 보시고 한번 약 많이 쓰시는 분은 한번 끊어보시면은 2주 혹은 2달 내에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9분 동안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났더니
3개월 후에 좋아진 비율이 뭐 70%다. 뭐 이렇게까지 진짜요? 보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 1시간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좋아지겠네요. 했어요. 네. 오시는 건 신경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신경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네. 두통, 편두통은 신경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모든 약을 끊으면 이렇게 줄어요. 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알려진 거라 길면 2주. 초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서 저희가 힘들 때는 약들 같은 것들을 갖다 같이 쓰기도 해요. 다른 약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끊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딱 끊는 게 낫다고 얘기하긴 해요. 약간 그런 이제 음. 금연 치료하는 거랑 그치. 비슷하네요. 안 네. 그러면 아까 좀 먹을까 말까 막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2주 좀 딱 고생하겠지만 2주 후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믿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거고 그냥 나 못 끊겠어요 하시면 예방약 많이 씁니다. 예방약 많이 쓰면 좋아질 수 있는데 보톡스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톡스 치료도 도움이 네. 되고 토피라메이트도 도움이 되죠. 여기 보톡스 치료했더니 5번 1년 동안 치료해 두통이 많이 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CGRP 당크론 항체 네, 아까 이것도 그 주사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이제 이 보톡스나 이런 다른 치료들은 약물을 끊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물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도 치료 효과가 이미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좋아지면 약을 점점 줄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다 약까지 끊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고요. 보톡스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이제 주름살이 펴지는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좋은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있긴 하고 그래서 주사를 어떤 부분에 맞는지에 따라서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은 이제 할머니 근육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정이 우스꽝스러워졌어. 너무 주름살이 없으니까 너무 이러시는 쫙쫙 분들 펴져가지고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하고 그 경우에 따라 눈꺼풀이 이렇게 좀 올라갔어 하는 분들이 이건 대개는 좀 잘 하시는 분께 치료 맞으면 되게 괜찮기는 합니다. 자연스럽게 리프팅 그런 것들도 좀 느낌이 있을 수 나실 수도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원래 이제 내년에 보통 제가 1월 23일 날 1, 2, 3 그럼 두통의 날 해갖고 행사를 했었었는데 네. 올해는 아마 코로나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아까 보여드린 두통일기 앱을 오픈한 것으로 좀 우리 환자분들께 조그만 선물이 되길 바라고요. 무료 앱인 거죠? 무료 앱이죠. 네. 무료요. 예. 뭐 광고도 별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두통이 있으시면은 두통은 거의 오랜 인생의 병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기 평생 때문에 달고 살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관리, 내가 막 미워서 띄워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쩌면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힘들면은 내가 더 피곤하지 말라고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좀 다독다독 거리시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